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전통시장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뛰어놀던 그 시장에서 느꼈던 어떤 감성들, 할머니, 흥정, 덤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자, 요즘은요, 단순히 물건을 팔고 사는 시장을 넘어서 문화와 예술이 숨쉬고 젊음이 역동하는 그 지역의 중심이자 핫한 그야말로 뜨거운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태어난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분은요. 365일 전통시장에 가면은 가슴이 막 두근두근 이렇게 뛴다는 국내 1호 전통시장 도슨트 이희준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도슨트라는 말은 저는 처음 듣거든요. 네, 아마. 도슨트 하면은 왜 미술관에서 이렇게 그림 설명해주고 이제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본인 직접 만드신 단어인가요? 네, 직접 창직을 했고요. 네, 전통시장이랑 도슨트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전통시장에 또 해설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한 명쯤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광장시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우수하다고 알려진 약 100여 개의 시장에서 현재 도슨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가보셨다고 하셨죠? 정확하게는 1,011개의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1,011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최소 10번 이상 간 시장만 이제 카운팅된 숫자이고요. 네. 네, 그 외에도 사실은 약 200여 개의 시장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희준 씨 같이 요즘 젊은이들도 전통시장을 많이 찾곤 하나요? 네, 전통시장에 가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20대부터 40대 사이의 젊은 세대들이 본인의 SNS에 이쁜 사진들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에 찾아와서 먹고 즐기고 체험하는 어떤 모습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시장이 젊어져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시장이 젊어져야 된다는 말에 아주 공감을 하고요. 또 시장이 젊어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도 이 시장이 살아남아서 우리나라 시장 경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는지를 그 다음 세대가 배울 수 있도록 이제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의 시장 체험 활동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중추적인 어떤 소비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시장 교육과 시장 체험 활동이 더욱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란 공간은 글쎄 축소는 되긴 하지만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시장이 단순히 상경제만 일어나는 어떤 상행위만 일어나는 공간이 아니라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문화예술과 함께 이제 시장 경제가 같이 돌아가는 어떤 다문화적인, 다복합적인 어떤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현재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 전통시장이 젊은 감성을 입고 변화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른 저녁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야외 뮤지컬, 젊은 열정이 숨쉬는 버스킹 공연, 예술이 숨쉬는 갤러리까지 모여있는 곳. 여기는 대인예술시장이고요. 오늘은 야시장이 열린 날입니다. 여기가 시장이요? 밤이 되면 더욱 활발해지는 공간. 사람들로 가득 찬 이곳은 광주에 위치한 전통시장, 광주 대인예술시장입니다. 대인예술시장은 전통시장과 예술을 결합해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예술 야시장인 야시장 별장을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에 대인시장이 이제 조금 하락세였고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대인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단순한 시장보다는 예술시장으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침체되어 가던 시장은 예술 문화와의 획기적인 결합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9,000명 정도, 9,000에서 10,000명 정도 방문을 하시고요. 7,000에서 8,000명 정도는 꾸준히 방문하십니다. 개인 셀러와 예술인이 참여하는 공간을 마련해 미래 예술 인재 양성은 물론 광주를 예술의 도시로 만드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Many people come. Yeah, many people. Always there are many people coming. I feel good because everybody is very kind. And whether they're Koreans or foreigners, they are very kind. And sometimes they are shocked. They're, oh, 외국인. 시장에 젊은 분들,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저희도 이렇게 극단 공연을 함으로써 어린 친구들도 그리고 더 젊은 사람들도 더 많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게 아주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시장 별장은 키즈존을 따로 운영하며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방문객을 끌어들였습니다. 대인시장 아이빙 공간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여기는 더 먹거리도 최신 유행하는 먹거리 많이 팔고. 최신 유행하는 먹거리는 어떤 먹거리인가요? 들고 있는 거 있죠. 아, 이런 슬러시 같은. 이거 슬러시. 아, 이게 슬러시예요? 네. 예술과 전통시장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지역 명소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 되겠다는 대인예술시장. 그들의 흥겨운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It's amazing. In Korea, it is not easy to find open air places. So this place is kind of, you are in a kind of garden and you are not blocked in a building. So it makes things more like friendly and nice. 이게 광주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광주를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고 이를 또 시장이 이렇게 함으로써 전통시장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이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보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광주의 대인시장 정말 젊음과 예술이 어우러져서 네. 아주 정말 뜨거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갖고 나온 인형이라 그러죠 이게? 네. 예, 케냐인 그 셀러가 파는 인디언 인형. 아, 네. 어머. 이쁘네요. 예, 굉장히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대인시장 갔으면 요거 하나 샀을 것 같은데. 네. 그 전통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실행해야 될 것들 어떠한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의 전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토목 인형처럼 사실은 다른 전통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이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컨텐츠가 시장마다 하나씩 생겨서 그 시장에 가야지만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특화된 어떤 상품들이 필요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예술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어떤 상품들이 있고 제품들이 있지만 여기 안에는 홍어라는 홍어. 네. 아, 전라도에는 전라도 홍어가 광주만의, 있죠. 네, 광주만의 네. 독특한 식문화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식문화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가들이 이 홍어를 모티브로 해서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을 만들기도 하고 엽서를 만들기도 하고 네. 또 하나의 액자로 갤러리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작품들이 기존의 상인과 청년 상인 그리고 예술가들과 호흡을 하면서 다양한 오브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소비자로서 생각할 때 시장들의 그 모습이 참 비슷해요. 그냥 설명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 온다면 어느 시장인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이렇게 그 정돈된 모습이 오히려 좀 정감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전국에 있는 많은 시장들이 비슷한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어서 네. 좀 아쉬운 감이 없지는 않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 상인 입장에서는 시장의 청결과 위생 그리고 소방 방제 시설처럼 편의 시설을 확장한다는 개념에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깔끔하면서 뭔가 차별화된 네. 나만의 뭔가 그런 비법이 있는 시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변화를 주도하다가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지만 또 실패한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청년 상인들이 기존의 상인들과의 대화라든지 어떤 자신들의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견디지 못하고 사실 시장 밖으로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전체가 침체기에 빠지면서 시장 활성화에 어떤 경종을 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상인이 들어가든 아니면 콘텐츠가 들어가든 시장 하나가 죽고 사는 거에 따라서 시장 전체의 힘들이 빠질 수도 있고 다시 복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복돋아지는 쪽으로 많은 정책들과 시장의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쇠락하고 있는 전통 시장을 젊게 변화시키면서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시장이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 비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힌트인가요?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 요 CD인데요. 김광석 씨 CD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김광석이라고 하면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시잖아요. 그럼요. 네, 이분과 연관된 시장입니다. 그래요.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자, 이 시장이 부자가 된 비법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얼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멋진 벽화 옆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가득 찬 사람들로 활기가 느껴지는 이곳은 매일 다양한 공연과 행사로 발길을 멈추게 하는 대구의 김광석 거리입니다. 여기는 가객 김광석 씨를 기리기 위해서 조성된 거리가 되겠습니다. 1990년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가수. 고 김광석의 감성과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대구의 명소 김광석 거리. 가까이에 이제 재래시장도 있으니까 여기서 보고 재래시장 구경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김광석 거리 옆에는 대구의 또 다른 명소 방천시장이 맞닿아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는 방천시장이 정말 잘 됐거든요. 하루에 2번, 3번 나오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 이제 쪽방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여기가 시장이 갑자기 죽었었어요. 광복 후 전재민들이 생계를 이어가며 역사가 시작된 방천시장. 세월이 흐르며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예술가, 젊은 소상공인이 시장과 함께 노력했고 곧 시장은 다양한 장소와 볼거리가 있는 이색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방천시장에는 그냥 시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김광석 거리에 대한 이런 예쁜 벽화들도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이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버스킹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냥 아트 마켓 같은 마켓도 열어서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젊은 열기로 가득한 방천시장. 관광 목적으로 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면서 시장에 특화된 먹거리를 알리는 데에도 주력했습니다. 그냥 두면 이만큼까지는 매출이 안 올라갈 거예요. 한 40%, 50% 정도는 더 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시장 곳곳에 조성된 벽화 조형물은 재미는 물론 옛 정취를 느끼게 하는 방천시장의 자랑거리인데요. 근데 진짜 잘 그렸다. 여기 오시는 시민들은 방천시장에서 많은 콘텐츠들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더욱 많은 콘텐츠와 질 좋은 음식들 그리고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문화들로 점점 성장해 나가면 재래시장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때 들었던 노래들도 그런 감성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김광석 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천시장. 이제는 동네 시장을 넘어 대구의 예술적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도 화면 보니까 네.
네, 대구 방천시장 그리고 김광석 거리로 막 달려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던 한적한 시장이었는데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까지 굉장한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많은 예술가들 그리고 여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역할들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김광석 거리의 방천시장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3대장이라고 불릴 만큼 새가 컸던 시장입니다. 특히 방천시장 같은 경우는 쌀과 미고기 거래되던 시장이어서 쌀을 사려면 대구에서 방천시장에 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시장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시장의 어떤 활성화가 너무 늦었다라는 보는 관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라든지 시장공단과 같이 전문직에서 활동하시는 시장을 위하는 분들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또 네. 많이 만들어져 있죠? 네, 김광석 거리와 방천시장 같은 경우는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프리마켓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단순히 본인들이 작업한 수작업된 제품들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방천시장이나 김광석 거리에서 모티브를 받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단순히 김광석 거리를 걷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즐기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시장은 그냥 물건 사러 가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서 영감을 얻고 네. 즐기고 뭔가 비전을 발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방천시장처럼 젊은 세대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그 밖에 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통시장 도슨트를 했을 때 그 골목에 도슨트를 했을 때 훨씬 더 와닿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시장들을 도슨트 한다면 거기 대구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도슨트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곳에서 자라고 성장하신 분들이 내 고향의 시장을 소개할 때 훨씬 더 열정적이고 뭔가 스토리도 있고 하지 않을까. 네. 재밌겠네요, 진짜. 네. 그렇지만 이 전통시장이 젊은이들을 품기 위해서 또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해결돼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쓴소리를 할 때는 또 한 쓴소리 하거든요. 그래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술가분들이 여러 가지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어떤 다른 이슈를 인해서 본인들의 작업 활동이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작업 활동을 보장하는 어떤 기회들이 제공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 상인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젊은 세대가 찾아오면서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와 체험거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 주셔야 됩니다. 네. 조금은 힘에 부치시겠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시장 활성화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함께 어우러져야죠. 네, 나이 그렇죠. 들었다고 이렇게 도외시하고 그러면 네. 아니 됩니다. 아마도 동떨어진 시장이 되겠죠. 같이 움직이고 살아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최근 전통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전통시장의 활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저희가 카메라 들고 다녀와 봤습니다. 보시죠. 전주를 찾는 방문객은 물론 전주 시민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전주 남부시장. 우리가 아는 익숙한 시장의 모습인데요. 남부시장 한켠에 계단을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색다른 공간. 젊음이 느껴지는 이곳은 전주 남부시장 건물 2층에 위치한 청년몰입니다. 위로 올라오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확실히 남부시장 전체를 좀 느낌을 달라지게 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 자체를. 제 인사동 가까이 사는데 인사동처럼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면서 마음에 드는 게 많아서 생각보다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전주 남부시장은 2011년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젊은 인재와 함께하는 청년몰을 열었습니다. 30개가 넘는 작은 상점들은 각자의 개성을 내세워 방문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700만 원 가지고 차렸거든요. 한 가구 주워와가지고 선반 만들고 그랬었는데요. 주류 수입 법인도 이제 따로 가지고 있고. 토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100분 내외로 몇 퍼센트 지원하시나요? 아, 진짜요? 빡빡한 생활을 뒤로하고 꿈을 찾아 청년몰에 모인 젊은 상인들.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곳에서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옆에 가게 사장입니다. 전 건너편 사장님입니다. 아, 그래요? 네. 밥 많이 얻어먹어요. 야, 그래서 맞아. 저희 원래 진짜 같이 먹고 원래 자주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가게 이야기도 하고 원래 그래요. 아, 친해요. 젊은 상인들은 저마다의 재능을 펼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의 행복을 찾고 시장은 찾아오는 방문객의 증가로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젊은 그 고객들을 계속 유입할 수 있는 이런 토대, 이게 뭐 아주 큰 효과죠. 그 전에는 젊은 상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젊은 고객이 전혀 없었던 이런 상황에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고 시장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10,000명 이상, 뭐 많게는 14,5천까지도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전주 남부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청년몰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청년몰 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나서서 청년 상인들을 유치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국에 있는 많은 시장들이 청년 상인들이 유치함으로써 이제 2017년까지 누적으로 약 1,000명 정도의 청년 상인이 유치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장들이 젊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부가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컨설팅 지원처럼 실제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이제 저처럼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아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많은 정보들을 전달하는 어떤 자리들을 마련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이준 대표도 구로시장 그 청년몰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계기로 어떤 가게를 운영하셨나요? 네, 사실 구로시장 영프라자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안에 제일 오래된 방앗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구로동에서는 첫 번째로 생긴 방앗간이고요. 이 상인의 어떤 가치를 제가 전수를 받고 이어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판매를 했던 상품은 참기름이고요. 전국에 있는 참기름 장인들의 참기름을 편집해서 파는 편집숍을 운영했습니다. 참 머리가 좋으세요. 네, 재밌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로시장 청년몰 사업하시면서 1년 하셨으면 손해를 좀 많이 보셨겠다. 사실 손해보다는 얻었던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어르신들하고 시장 상인분들 중에 베테랑 상인들하고 대화하는 법을 좀 배워서 나왔습니다. 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하고 좀 네.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건 네.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셔도 웃으면서 들어라. 네. 또 한 가지는 주시는 음료수는 무조건 먹어라. 네. 보통 야구르트를 주시거든요. 네. 사실 어르신들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어떤 호의잖아요. 그죠? 어떤 선물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상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많은 이제 청년 상인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공부 없이 시장에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상인과 대화를 하고 시장과 대화를 하려면 시장과 상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가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준비가 역시 많이 필요하군요. 그렇지만 이 전통시장 청년몰의 휴업, 또 폐업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걸 좀 막기 위한 대책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입점하는 청년 상인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청년 상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들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이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라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계시던 베테랑 상인분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조금 전수해 주시면 청년 상인들이 기존의 상인들과 어우러지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시장을 찾아와 주고 계시는 소비자분들이 청년 상인들의 어떤 상점에 한 번쯤 발걸음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반이 돼서 청년 상인들이 힘을 받고 힘을 받으면 더 재미있게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기회가 청년 상인들을 조금 돕는 그리고 휴업과 폐업을 막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젊은 층을 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부의 혜택, 뭐 지원 방안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책 중에 하나는 네. 가업승계 정책인데요. 이제 정부가 나서서 대를 잇는 어떤 상점들에게 지원 사업들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될 뻔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상점들이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젊은 감성으로 많은 재해석들을 통해서 상품들을 팔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청년 상인들과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 정책들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 대를 이어서 상점을 운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시장이라는 곳이 정말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고, 사랑도 있고,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돈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자주 찾아가고 또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 삶이 좀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돈이 되는 비법을 갖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